이제 국가고시 시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 이 얼마 남지 않았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보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 지나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는 게 아니잖아. 뭐가 틀렸는지 보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자. 자, 1번 우리나라 기본법으로 최상위법은 뭐냐? 헌법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법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자, 법률이 있다. 예로서 식품위생법 하나 예를 줬습니다. 이 식품위생법은 어디에서 만드느냐? 제정 만드느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렇죠? 자,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률 하나로서 모든 법이 집행이 될 수 있느냐? 아니죠. 법률에서는 큰 윤곽만 잡아주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줬다면 여기에 이 안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렇게 나가잖아. 맞죠? 그러면 이 시행령은 누구가 제정을 하느냐, 만드느냐?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령으로 만듭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도 상세한 부분까지 담지를 못한다. 그러면 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시행규칙은 예로서 식품위생법 같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가? 총리령으로 나옵니다. 식약처장령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이 시행규칙은 대개 보면은 각 부 장관의 영어로 나옵니다. 근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있지만 처장은 장관급이 아니에요.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그러면은 장관이 없다. 차관이 최고 위선이다.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은 총리령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규칙에서도 다 담지를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각종 고시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식품 시행 세칙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식약처장이 내는 각종 고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법 체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줬으면 이거 안에 넣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가? 꼭 식품위생법 아니라도 다른 시행령, 시행규칙 적어도 맞다라고 내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했다면 내가 점수를 줬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후하게 점수를 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면 많은 점수를 내가 주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한다. 그걸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못했는 거 점수를 자꾸 깎으면은 여러분 점수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와. 조금이라도 점수가 될 만한 거는 내가 점수를 올려주도록 노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이거는 그 수치를 포함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상, 이하, 이전, 이후는 그 수치를 포함을 해서 다 포함을 하는 값이고, 그 수치가 포함 안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여러 용어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 4번. 준용한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 뜻입니다. 그 다음 5번. 내지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출발점과 도착점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내지. 아까 뭐 이상, 이하 하는 거, 그 수치만, 출발점만 포함이 되지, 그지? 자, 내지. 그 다음, 제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용되는 또는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 병과한다. 이거는 범칙사항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8번.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으로 식품 등의 공전, 그 다음에 영양사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식품 공전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영양사에 대한 규칙은 식품위생법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저쪽으로 넘어갔어. 무슨 법입니까? 영양사 면허 주고 뭐 여러 가지 영양사에 대한 내용이 어느 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 밑에 보면 영양사 면허와 업무 범위를 기록하고 있는 법은 국민건강정진법이다. 아니죠? 국민영양관리법입니다. 그래도 8번도 X고 9번도 X고. 됐습니까? 그 다음 10번. 물을 포함하여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을 식품 첨가물이라 한다. 식품 첨가물에 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은 별도로 물입니다. X입니다. 그 다음 11번.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도마, 나머지 호미, 탈곡기, 피자각, 박스, 플라스틱 이런 병은 제외한다고는 단서조항이 있었죠. 다음 12번.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규격이라는 거 그럽니다. 규격은 뭐에 대한 규격이냐? 식품 성분에 대한 규격입니다. 식품 성분에 대한 규격. 그 다음 13번.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기준은 무엇에 관한 기준이냐? 자, 식품의 가공, 조리, 보존의 방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위쪽에 보면은 자, 규격은 성분에 대한 규격. 식품 성분에 대한 규격이고요. 식품 기준은 이와 같이 가공, 조리, 보존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이걸 규격과 기준을 구분을 해주세요. 14번.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질병은 뭐냐? 판매 불가능한 질병은 섭모충, 파스텔라,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병입니다. 구간난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15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답은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식육 가공이라든지 우유, 착유, 어패류, 채취, 일회용 물컵, 젓가락 등의 제조, 이거는 단서조항에서 다 빠져나가서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16번. 식품의 유용성에 관하여 신체 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정진에 대한 내용을 벗어난 허위 표시. 답은요, 치료, 이거 붙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보면은
건강정진, 영양보호, 체질 개선, 건강유지 이거는 가능해요. 변비치료? 치료부터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치료 영역은 누구 영역이냐? 의사들하고 이쪽에 그쪽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망 진단은 누구만 내릴 수 있느냐? 의사만이 내릴 수 있어. 그런데 사망 진단 내리고 나서 뭐 며칠 후에 다시 살아나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망 진단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의사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가졌는 AI 로봇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놀랍지? 17번. 식품 등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 계획, 이걸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 물질 종류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중금속, 곰팡이 독소, 유기성 오염물질, 제조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환경 호르몬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18번.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거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도 풀어도 풀려지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광고. 그 다음 19번. 표시 광고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유아용 식품. 영유아용 식품. 그 다음 20번.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우유. 21번. 위탁급식 영업자는 누구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특시군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시군구 이렇게 약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시다. 22번.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은 뭐 이것도 상식 수준이죠. 그죠? 병원이나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영양사를 꼭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은 아니다. 그 다음 23번.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건강기능부여 이거 아닙니다. 식품 첨가물, 감미료, 착색료, 표백료,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 식품 첨가물입니다. 24번. 식품위생법령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번 음식명, 2번 식재료, 3번 영양성분, 4번 조리방법, 5번 조리원의 경력. 5번이 해당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 수준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5번.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1번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한 식품.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보세요. 2번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판매하면 안 되지. 3번 표시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식품. 4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식품. 5번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 안 됩니다. 그 다음 26번이 여러분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었지. 그지? 우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위생법령 쪽에서요. 표준온도 몇 도를 표준온도라고 하느냐? 20도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데는요. 0도씨 1기압을 일반적으로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에서는 20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20도 됐고, 그 다음 27. 식품 영업 허가관청에 영업소 출입 검사 횟수로 옳은 것은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5번. 뭐 1년에 한 번 해라. 뭐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28번.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식품 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의 자가 품질 검사를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느냐? 답은 5번 6개월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29번. 자, 29번이 답에 두 개가 존재하는데 두 개 다 맞추면 내가 두 개 다 점수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1년이나 2년이나 하나라도 기록한 사람은 내가 답 메리트 시스템으로 답 맞았다라고 해줬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내년에는 1년입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몇 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자, 이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책에서는 2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재 2년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2022년 1월 1일 시행이 바로 1년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돼 나온다면 2년으로 답하세요. 아시겠어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을 한 번만 열어봤더라도 이거 답 두 개가 설 수 있다고 그러는 거는 찾아냈을 거예요.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는 것 같아. 이따 보자 한번. 그 다음 30번. 국민 영양관리를 위해 국민의 섭취 기준, 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아시겠어요? 식생활 조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아닙니다. 그 다음 31번. 학교급식법에서 단서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자, 유치원도 이제 학교급식법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화수가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화수 현원 합계를 말하는데 몇 명 미만인 유치원은 영양교사 꼭 채용해야 되는 게 2개 유치원에서 영양교사 1명을 채용해서 하면은 된다. 이런 단서조항이었습니다.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미만. 그 다음 32번.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영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식품위생법의 영업의 종류에 보면은 식품 적객업 있고요, 식품 제조 가공업 있고요, 식품 첨가물 제조업,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들어있는데, 먹는 샘물 제조업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먹는물 관리법에서 환경처 소속의 그쪽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샘물 제조업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그 다음 33번. 식품 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은 무엇이냐? 이것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죠. 자, 식품 접객업에 해당되는 영업은 답은 4번입니다. 유흥 주점 미스프린트네. 주점 영업이 식품 접객업에 해당됩니다. 혹시 노래방업 이건 아닐 거라고 우리가 보면은 식품 판매업이라든지 식품 수입업
뭐 기타 식품 판매업 이런 것들을 답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자, 식품 적계급에 해당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입니다. 그 다음 34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답은요. 통병조림 식품은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는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과자, 캔디, 장류, 김치, 엿, 두부, 묵, 젓갈, 절임 식품. 그 다음 식품 소분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소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얘기입니다. 벌꿀이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전분, 장류, 식용유, 뭐 레토르트 식품 이거는 소분업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무엇이냐? 이거는 맞추기 쉽겠죠.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음주 행위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 뭐냐? 답은 1번입니다. 유흥주점, 그 다음 단란주점, 식품조사 처리업. 자,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허가 관청이 어디냐? 거기까지 정리를 하세요. 식품조사 처리업은 어디? 그 다음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어디? 다릅니다. 그 다음 38번 등록해야 하는 영업. 이제 영업 허가가 있고 등록이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등록을 해야 되는 영업은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허가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느냐? 그지? 신고는 허가 대상 식품 조사 처리업이 허가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식품 제조 가공업 이외의 나머지는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 등록, 신고 구분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 39.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누구에게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느냐? 턱턱시군구 구청장. 그 다음 40번.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곳으로 옳은 것은 자, 초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에 해당되지만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거는 대학교, 대학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답이 아닙니다. 대안학교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그 다음 대안학교. 자, 다 학교급식 대상 학교입니다. 그 다음 41번. 품목제조 보고서를 허가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업자로 옳은 것은 답은 식품 제조 가공업자와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입니다. 그 다음 42번. 위해 식품 등 판매 금지를 위반해서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가 같은 종류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5년 동안은 같은 영업을 허가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간다. 그 다음 43번.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금지 등 위반으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받기 위해서는 최소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해야 하느냐? 이게 또 5년입니다. 그 다음 건강진단 결과 일반 음식점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만 찾으면 있는 사람은 그냥 나오겠지, 그죠? 자, 장티푸스, 결핵, 세균성 이질, 화농성 질환자, 일반 음식점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5번.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식품위생교육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래 안 받아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지, 그죠? 누구냐?
식품 적개법을 하려는 뭐 영양사 여기는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금 상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영자는 매년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3시간입니다. 그러면 처음 신규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은 몇 시간을 받아야 되나? 곱하기 2 해서 6시간. 6시간. 여기 나오네. 자, 신규 식품 적객 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교육 시기 및 교육 시간은 사전에 위생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한다. 3번. 그 다음 48.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죠? 식중독 환자를 의사, 한의사가 이제 식중독 환자라는 걸 판정을 했어. 그러면은 즉시 누구에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즉시가 며칠 내가 자 이게 식중독 환자도 아주 다급한 상황을 알려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도 있을 것이고, 자, 뭐 1급, 2급, 3급 이 감염병에 대해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일단 보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다음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나? 누구에게 보고해야 될까? 누굽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식약처장입니까? 알아냈어요. 그 다음 49번 식품 적객 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물을 식품의 조리에 사용했을 때 전 항목 수질 검사는 몇 년에 1회 실시해야 되느냐? 2년에 1회 실시해야 됩니다. 2년에 1회. 그 다음 50번 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상 징역이고요. 만약에 판매를 했다면 그 판매 소매 가격의 2 내지 5배 벌금을 병과한다. 같이 부과한다. 여기에 지금 병과 나오죠. 앞쪽에 우리 병과 나왔잖아. 이 문제 딱 읽어보고 저 앞쪽에 병과 아마 기록해도 충분히 힌트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 51번 본인이 한 문제 국가시험 출제 형식으로 출제하고 답하세요. 이것도 빛난 그대로 둔 사람이 있더만은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